닥터들의 유익한 정보, 맛깔난 이야기. 놓치면 후회하는 닥터들의 맛있는 수다. 네, 안녕하세요. 이인영입니다. 오늘도 심도 있고 재미있는 의학 정보를 맛깔나게 풀어드리는 닥터들의 맛있는 수다 시즌4 우리 동네 주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바람만 불면 눈이 뻑뻑해지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김용태입니다. 예, 언제나 맑은 눈을 갖고 싶은 한의사 유미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시야를 맑고 깨끗하게 해드릴 안과 전문의 백순철입니다. 네, 오늘 이분들과 함께 할 주제는 뻑뻑하고 침침한 안구 건조증. 네, 요즘에 냉난방기 사용이 늘어나고 또 전자기기 사용도 많잖아요. 그래서 안구 건조증에 대해서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래서 정말 안구 건조증이 뭘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관련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눈물이 부족하거나 지나치게 증발해 생기는 안구 건조증. 오염된 대기, 과도한 전자기기 사용 등으로 안구 건조증 환자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눈 통증과 이물감, 그리고 뿌연 시야가 시시때때로 나타난다면 혹시 당신도 안구 건조증? 시즌4 닥터들의 맛있는 수다. 지금부터 당신을 괴롭히는 안구 건조증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네, 그래프를 보니까 안구 건조증 환자가 점점 늘고 있네요. 근데 안구 건조증이 어떤 질병이에요? 네, 안구 건조증은 눈물과 안구 표면의 복합적인 이상으로 인해서 눈물층의 안정성이 깨져서 나타나는 질환인데 그로 인해서 눈의 통증도 유발할 수가 있고 시력 저하도 나타나고 결국에는 안구 표면에 상처가 생기고 염증도 유발할 수 있는 병입니다. 아주 친숙한 질환이기 때문에 별거 아니겠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병이 심해지게 되면 각막 표면에 각막 궤양이나 이러한 아주 심각한 병들이 생길 수도 있어서 결국에는 시력 저하를 영구적으로 초래할 수도 있는 병이기 때문에 빠른 치료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안구 건조증 하면 그냥 눈물이 뭐 잘 안 나는 정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심각한 합병증까지 유발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눈물이라는 것이 눈에서 눈을 촉촉히 적셔주는 역할도 하지만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외부의 안 좋은 병균이나 지저분한 것들을 청소해주는 역할도 하고 염증을 완화시키는 중요한 역할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눈물을 잘 유지하고 보존해주는 것이 굉장히 눈 건강에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네, 안구 건조증의 증상은 각각 그 개별적인 환자마다 굉장히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는데요. 제일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건조하다, 뻑뻑하다, 눈이 시리다, 뭔가로 찌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따갑다 그런 말씀도 많이들 하시고요. 또 두통이 있다, 눈이 조이는 것 같고 꽉 누르는 것 같다 그런 느낌도 말씀하실 수 있고 침침해지고 오히려 눈물이 더 눈에 많이 고여 있고 눈물이 흐른다 이런 분들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눈 하면은 눈에 관련된 증상만 있을 줄 알았더니 두통도 올 수가 있는 거예요? 두통도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소아청소년들이 안구 건조증이 좀 더 많이 좀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친구들은 사실 공부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게 있으면 훨씬 더 학업에 막 더 지장을 줄 텐데 그 스마트 기기 같은 걸 좀 많이 좀 더 본다거나 아니면 어떤 환경 오염이라든가 뭐 어떤 그런 원인이 좀 의심되는 게 좀 있나요? 네, 그런 것도 굉장히 연관이 있는데요. 스마트 기기를 집중해서 보게 되면 책도 마찬가지지만 가까운 근거리 작업을 하게 되면 사람이 반사적으로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눈을 깜빡이는 운동 자체가 눈에 눈물을 공급해주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런 운동이 줄어들면서 안구 건조증이 유발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환경적으로도 포름알데하이드나 이런 세집 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물질들이 눈물 맨 겉에 층에 지질층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지질층을 파괴시키는 역할이 되기 때문에 또 눈물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못하는 효과를 또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미세먼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네요. 미세먼지도 영향이 있을 수 있죠. 네, 방금 청소년에 관련돼서 원인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는데 혹시 연령별로 원인이 좀 다를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연령별로 그 원인이 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 노인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노화 현상으로 그 눈물 샘의 기능 자체가 떨어지면서 눈물 분비 기능이 떨어져서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또 눈꺼풀 모양이 연세가 드시면서 많이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눈꺼풀이 탄력을 잃게 되면 눈을 깜빡이는 힘이
전달이 잘 되지가 않기 때문에 눈물이 고르게 눈에 퍼지고 유지되는데 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노인 환자들이 많이 또 안구 건조증이 나타날 수가 있죠. 혹시 한방에서는 뭐 그러니까 이 안구 건조증과 관련돼서 원인이 밝혀진 게 있을까요? 네, 이제 한의학에서는 눈은 우리가 한의학에서 간이랑 연관이 많이 된다. 또 눈 동자 검은 부분은 신장이랑 연관이 많이 된다. 이렇게 해서 허증과 실증으로 일단은 나눠가지고 많이 보고 있는데, 허증이라고 그러면은 그 간의 혈이 많이 모자라져서 또 신장의 정이 많이 부족해져서 이렇게 해서 안구 건조증의 증상들이 건조하고 뻑뻑하고 침침하고 뭐 눈물이 바람만 불어도 난다던가 이런 식으로 허에서 나는 증상들을 안구 건조증들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실증으로는 속에서 체질상 화가 많은 사람들, 간이나 심장 쪽에 화가 많거나 좀 열이 잘 오르거나 스트레스를 잘 받아서 화가 많이 만들어졌거나 했을 때 눈이 뻑뻑하다, 아프다,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머리가 아프다, 이러한 여러 가지 증상들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방에서는 치료를 어떻게 하시나요? 그 다 대중적으로 치료가 다를 것 같은데요. 네, 그 말씀드렸듯이 허증이냐 실증이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약간 달라지는데요. 일단은 한약으로 허한 경우에 간에 혈이 부족한 경우, 또 신장에 정이 부족한 경우, 이런 데는 보하는 약재들로 처방을 구성해서 쓸 수가 있고, 또 실한 경우, 속에서 화가 많거나 또 열이 많거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열이 많이 위쪽으로 쏠려서 오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절해 줄 수 있는 그런 한약으로 체질 개선을 통해서 완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또 침이나 약침으로 눈 주위에 있는 혈자리들을 자극을 해줌으로써 뻑뻑하고 건조한 느낌들을 완화를 시켜줄 수 있고,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뭐 턱관절 균형 장치라던가 경추 추나를 이용해서 목에 긴장된 부분을 이완을 시켜주면은 또 안면부의 기혈순환을 도와주고 압력을 내려줌으로써 안구 건조증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한의학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네요. 뭐 약도 있고 침도 있고. 네, 그러면 우리 양의 쪽에서는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뭐 안구 건조증 치료는 일단 제일 주가 되는 치료는 눈물 보충을 해주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 눈물을 사용하는 치료가 되겠는데, 인공 눈물에는 뭐 다회용 인공 눈물이 있고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일회용 인공 눈물도 있고요. 또 농도가 굉장히 또 다양하게 나와 있고 그 성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스테로이드 안약을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면역 억제제 안약이 또 요즘 개발되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도 있고, 디쿠아포솔 계열이라고 해서 눈물 생성을 촉진시켜주는 안약이 또 약재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는 눈물 내려가는 눈물 하수도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있는데, 그 눈물점이라고 하는 곳을 막아주는, 그래서 눈물이 고여 있도록 하는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심각하게 그 각막 손상이 나타나고 하는 경우에는 그 치료용 콘택트 렌즈를 착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폐쇄성 안경이라고 해서 안경이 고글처럼 얼굴을 전체를 다 덮고 있는 안경이 또 있습니다. 그런 안경을 일시적으로 착용을 해볼 수도 있겠고, 자기 피를 뽑아서 자가 혈청 안약을 만들어서 피에 있는 성장인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각막 상피세포의 그 생성을 촉진시키는데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정말 다양한 치료법이 있네요. 저희는 보통 안구 건조증 하면 그냥 눈물, 인공 눈물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굉장히 다양한 치료법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네요. 결국에는 치료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굉장히 복합적으로 많이 이용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 병이 되겠습니다. 역설적인데요. 네네, 치료가 그렇죠.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네네. 다양한 치료 방법이 네네.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저 아까 이제 궁금한 거는 아까 눈물이 많은데도 안구 건조증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일 그렇죠. 수 있다라고 네, 얘기하시는데, 그렇죠. 사실은 제가 네. 눈물이 좀 많이 나는 편거든요. 상시. 예. 그래서 저는 눈물이 많은데 안구 건조증이다. 이게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안구 건조증이라는 것은 그 좋은 눈물층이 안정적으로 눈에 도포가 잘 되어서 눈의 표면을 보호를 해주고 굴절면을 잘 유지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눈물이라는 게 그냥 물 성분이 아니고 크게 세 가지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눈과 접촉하는 면에는
그 점액성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성층이 있고 그 다음에 지질층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층이 그 고르게 층층이 잘 그 역할을 모두를 다 해줘야 되는데 보통 눈물 흘리시는 분들은 수성층 눈물이 많이 나타나면서 그 눈이 자극이 되기 때문에 우는 눈물이 나는 겁니다. 무슨 뭐 부엌에서 무슨 양파를 다듬다든지 할 때 눈물이 나는 것처럼 눈이 편하지가 않기 때문에 반사적인 눈물이 나오는 거죠. 예. 평상시에 눈물이 그런 평상시에 일상적인 눈물이 유지되는 게 아니고 반사적으로 눈이 위급한 상황에서 흘려야 될 눈물을 그렇게 흘리고 계신 겁니다. 네, 지금까지 안구건조증의 증상, 치료 뭐 이렇게 다양하게 알아봤는데요. 그래도 궁금한 점 있으시죠? 안구건조증에 대한 오해와 진실, OX 문제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문제는 지금까지 저희 그 안구건조증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아주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백순철 안과 전문의 선생님께서 내주시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안구건조증이 있는 환자는 슬픈 영화를 볼 때 눈물을 많이 흘리지 못한다. O일까요? X일까요? 하나, 둘, 셋. 아, 나 다 X를 하셨네요. 근데 뭐 저도 X한 이유는 있지만 김종태 원장님께서 왜 X를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아, 이게 그 의대 다닐 때부터 시험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이게 느낌이 딱 오거든요. 아, 그거는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네. 제가 사실 안구 건조증이 있는데 슬픈 영화 보면 눈물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새 갱년기가 와서 그런가 눈물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 네, 어떤가요? 이 대답에 대해서. 네, 정답은 X입니다. 네, X 맞으셨네요. 다들 네. 제가 방금 전에 그 설명드렸던 안구건조증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이해를 하시고 계신 것 같네요. 그 슬픈 영화를 볼 때 나는 눈물은 주로 수성층 눈물이 되겠습니다. 물로 이루어진 눈물인데 그런 눈물이 평소에 평소 유지되는 눈물 신경 자극하고 슬퍼서 감정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 신경 자극하고 다른 경로를 통해서 눈물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구 건조증이 있는 환자도 슬픈 영화를 보면 눈물이 펑펑 쏟아지게 됩니다. 그럼 백 원장님, 네. 이게 결국은 좋은 눈물이 있고 좀 나쁜 눈물이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이제 나오는 거는 좋은 눈물로 생각하고, 이런 어떤 특정 자극, 그러니까 뭐 양파를 썰든 뭐 아니면 슬퍼서 울든 기뻐서 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는 결국은 별로 그렇게 좋은 눈물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네요, 그러면? 좋은 눈물이라고 할 수는 없지. 귀찮은 눈물이긴 한데요. 어떻게 보면 눈에 이물질이 들어갔다거나 먼지가 들어갔을 때 많은 눈물이 나와서 씻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눈이 위급한 상황에서 탈출하기 위한 아주 좋은 방법이죠. 그러니까 눈 자체를 좋게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렇죠. 그 상황을 벗어나기가. 그렇죠. 그 상황을 벗어나기 그럼 우리가 위해서. 실제로 생리시험수로 막 세척하고 그런 거하고 사실은 거의 비슷하다고. 그렇죠. 예. 아,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굳이 나쁘다 이런 표현은 그렇죠. 나쁜 것은 아니고 아니고요. 그것도 이제 몸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 아예 슬퍼서 나는데 뭐 좋겠어요. 슬프구만. 아니 그래도 감정을 통해서 눈물이 나와서 이 감정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혹시 윤미라 원장님께서는 뭐 눈물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은 없으신가요? 글쎄 이제 저도 인공 눈물을 한 번씩 쓰는데 이게 보면은 콘택트 렌즈를 착용해도 쓸 수 있는 거하고 콘택트 렌즈 없이 사용해야 되는 거하고 이 두 가지가 있는 거 하더라고요. 그리고 차이가 있습니다. 다회용 인공 눈물, 그러니까 뚜껑을 돌려서 사용하는 그런 인공 눈물은 그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보존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존제가 들어 있는 인공 눈물을 콘택트 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 넣게 되면 콘택트 렌즈 표면에 이 보존제가 침착이 되기 때문에 그 눈에 지속적으로 자극을 줄 수가 있어서 그 다회용 인공 눈물을 사용하지 말고 일회용 인공 눈물을 사용해야 됩니다. 콘택트 렌즈를 꼈을 때는 일회용 인공 눈물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충분히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 준비되셨죠? 네, 두 번째 질문은 집에서 편안하게 텔레비전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럴 때면 자꾸 이렇게 눕게 되고 자세가 흐트러지게 되는데 안구 건조증이 있는 환자는 누워서 TV를 보게 되면 증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하나, 둘, 셋. 잠깐만요.
또 궁금한데요. 이번에는 원장님만 다른 답을 드셨는데 뭐 정답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왜 자꾸 오늘 저한테만 그러세요? 정답을 해도 그걸 뭐라 그러고 아니, 오답을 해도 그러고. 궁금하잖아요. 왜 다른 답을 하셨는지. 이게 보니까 2대 1인 거 보니까 제가 틀린 것 같은데 이번에는. 네. 그게 다 제 경험상 저는 사실 안과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누구나 앉아서 보나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가지고 그럼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좋습니다. 네, 안구 건조증이 있는 환자는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게 되면 그 눈물이 눈에 잘 퍼지게 되는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눈물이 눈에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고르게 도포가 돼야 되는데 평상시에는 중력에 의해서 눈물이 밑에 눈의 아랫눈꺼풀 바로 위쪽에 고여 있게 됩니다. 아랫눈꺼풀 테두리 쪽에 고여 있고 윗눈꺼풀이 움직이면서 찍어 바르는 움직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고여 있는 눈물을 찍어서 위로 올려주고 고르게 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누워 있게 되면 이런 중력의 영향을 다르게 받기 때문에 눈에 고르게 눈물이 퍼지지 못하고 눈물이 옆으로 이렇게 흐르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짧게 보는 건 상관없지 않습니까? 짧게. 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제가 변명은 아니지만 제가 텔레비를 거의 안 봐요. 그렇게 한 10분, 20분만 보고 그냥 끄거든요. 근데 누워서 보신다는 거죠? 네, 누워서 이제 보는데 잠깐 보고 그것도 수험생도 있고 해가지고 사실 텔레비 거의 못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굳이 그건 아니지. 네, 정답은 어쨌든 O입니다. 네, 중력의 영향 때문에 고루 펴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누워서 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결론입니다. 아셨죠? 네. 네. 네,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굉장히 심도 있는 정보를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요. 여전히 우리 시청자분들은 궁금한 게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 사연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는 매일 평균 8시간 이상 컴퓨터 앞에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가끔 1시간가량 스마트폰으로 친구들과 톡을 하거나 뉴스를 봐요. 그럼 어김없이 눈이 건조해지거나 화끈거리죠. 그래서 이럴 땐 제일 편한 일회용 인공 눈물을 쓰는데 이게 종류도 많고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요. 제가 쓰는 건 제일 저렴한 제품으로 2~3번가량 나누어 씁니다. 약국에선 그러지 말라는데 그래도 안 쓰는 것보단 낫겠죠? 어떻게요? 어떻게 하면 좋나요? 인공 눈물의 사용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사실 아까 우리 윤미나 원장님께서 인공 눈물과 관련된 질문을 해주셔서 답을 하셨는데 조금 더 보완해 주실 게 있으신가요? 네. 인공 눈물을 사용하는 환자분들이 항상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일회용 인공 눈물이 저만을 하게 되면은 한 반 이상 남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거를 아깝게 계속 버리고 새 걸 또 써야 되느냐 이런 걸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아주 민감한 문제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이게 감염의 위험성 때문에 쓰고 나서 바로바로 버리라고 하는 건데 끝에 그 팁을 깨끗이만 유지해 준다면 단 사용 후 몇 시간 정도는 그래도 크게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유지만 할 수 있다면 끝을 안전하게 유지만 할 수 있다면 한두 번은 더 넣을 수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게 좀 더 신경 쓰이신다면 그냥 넣을 때 충분히 넣고 바로 버리시고 다음에 또 새 걸 뜯어서 쓰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안약을 항상 저만할 때는 다회용도 그렇고 일회용도 그렇고 눈 끝에 속눈썹에 닿지 않도록 일정한 거리를 주고 떨어뜨려서 저만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인공 눈물의 눈물을 내 눈에 집어 넣는다는 생각으로 아예 바짝 붙여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상처도 날 수가 있고 또 끝에 오염이 되기 때문에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근데 인공 눈물을 사실은 그렇게 자주 사용을 해도 되나요? 인공 눈물은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주 습관적으로 한두 시간마다 계속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일회용 인공 눈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자주 넣는다고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회용 인공 눈물, 뚜껑이 있어서 뚜껑을 돌려서 사용하는 인공 눈물은 하루에 한 4번 정도 이렇게까지는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습관이 된다 그러면 진짜 수시로 제 친구들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수시로 막 이걸 넣고 있더라고요. 인공 눈물을. 그래가지고
새로 까서 넣고 또 새로 까서 넣고 막 그러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이게 과연 눈 건강해지니까 얼마나 그게 나중에 이제 평생 계속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뭐 습관이 돼서 넣는다고 볼 수는 없고요. 사실은 인공 눈물을 눈에 넣어도 눈에서 15분 이상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주 넣는 게 그렇게 큰 흠이 되지는 않고요. 뭐 본인만 넣을 수 있다면 건조한 걸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자주 넣는 것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도 또 혹시나 그렇게 자주 넣는 상황이 자꾸 반복되는 게 무슨 다른 질환이 있거나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는 않은지 계속 주기적으로 안과 진료를 받아보고 하는 건 좀 필요하겠죠. 네, 반복적 사용을 하셔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사연 시청자분이 가지고 계시다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는 안구 건조증이에요. 치료를 하면 그땐 괜찮다가도 다시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다시 눈이 뻑뻑해지죠. 그러던 중 제 친구가 자기는 온열 치료기로 효과를 봤다면서 사기를 권유하는데 눈에 뭘 하는 건 좀 조심스러워서요. 근데 정말 안구 온찜질 치료기를 사면 원래의 눈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네, 온열기 치료 괜찮은가라는 질문인데요. 이 부분은 우선 우리 안과 전문 선생님 먼저 답을 해주시고요. 네네, 온열기 치료도 경우에 따라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안구 건조증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었는데 눈물이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일 바깥층이 기름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기름층에 기름을 분비하는 샘이 잘 막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안검염이라고 하는데 그 기름이 잘 분비되기 위해서는 따뜻한 찜질을 하거나 눈꺼풀을 따뜻하게 해주면 기름 분비가 촉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온열 치료를 적절하게 사용을 하면 어떤 특정한 환자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 모든 분에게 다 도움이 되는 건 아니고 온열 치료기를 사용할 때도 너무 뜨겁게 바짝 붙여서 그 피부에 자극이 될 정도로 하지 마시고 그리고 눈을 감고 꼭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친구 말 듣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게 있으니까 안과 전문의한테 가가지고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본인한테 맞는 치료가 될지를 확인을 하시고 그렇게 치료하시면 좋겠습니다. 잘못하면 또 돈만 날리는 거니까. 그렇죠. 예. 해보고 써보고서 뭐 반납할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렇죠. 혹시 그 치료에 대해서 아까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누워서 텔레비전 보는 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좀 안구 건조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근거리 작업을 너무 오랫동안 지속해서 하는 건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또 멀리 이렇게 쳐다보고 눈을 좀 쉬어줄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좋고, 그리고 적절한 실내 습도를 유지한다든지 환기를 자주 시켜준다든지 그런 것도 중요하겠고, 요즘 또 여름철이라서 에어컨이나 선풍기 바람 같은 게 굉장히 또 눈에 안구 건조증에 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눈물 증발을 촉진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얼굴 쪽으로 바람이 향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건조한 분들은 그런 보안경을 착용하는 게 그런 바람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이용해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닥터들의 맛있는 수다 시즌4 오늘 안구 건조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눈 건강을 위해서 어떤 걸 하면 좋을지 지금 한마디로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짧게. 쉬실 때는 스마트폰 좀 그만 보시고 쉴 때 그냥 눈 감고 쉬십시오. 본인 체질에 맞게 안구 건조증을 미리 예방 치료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눈의 건강에 이상을 느끼실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안과 병원을 찾아서 검진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안구 건조증 여기까지입니다. 맑고 건강한 눈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세요. 수유일동, 인수동, 우이동에서 소생활권 건강생태계 조성 사업을 시작합니다. 주민들이 마을의 건강 문제를 함께 찾고 해결해 건강한 마을을 다 같이 만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9월 18일 강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우리 아이 바른 식습관을 위한 이유식 알기 교육을 합니다. 신청은 선착순 전화로 받습니다.
구민건강증진센터에서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사증후군 관리실에서부터 정신건강복지센터까지 관심 있는 분이라면 901-4801로 문의 바랍니다. 2019년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10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선정된 약 900개의 가구에 조사원이 방문해 혈압, 키, 몸무게 등을 측정하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